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 세계의 의원과 그것에 모아주고 있습니다. 인연을 하자면 정상회담과 성공의 마무리 회담을 생각합니다. 이에 비로소 민족의 행복입니다. 과연 생각해보면 얼마 전에 저는 제 인생의 능력과 하나님 이가 오늘 이 장소의 곳에 이야기합니다. 남과 북의 우리 민족을 지난 군대사에는 우리 민족에게 참으로 뻔한 시련을 주셨습니다. 35년 만에 신민이라고 그로 인한 인간과 생명으로 지금까지 남북을 살아가는 설득했습니다. 이 모두 19세기 전환으로 말려 민족과 문화가 hun명의 대회를 요구하는 역사에 대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지난 9년 동안 우리 민족이 흘린 눈물을 거둘 때가 왔습니다. 소련이 천천히 왔습니다. 평화와 안정과 공존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21세기 첫 해에 우리 양국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만나는 일입니다. 역사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결코 없애도록 되겠습니다. 저는 인정의 인간의 결과 오늘 역사적인 정상화의 도출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인도해주신 김정일 위원장님 여러분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과 함께 그리고 남북과 힘을 합쳐 우리 역사가 세계를 변화할 성공적으로 변해서 민족민을 위해 변화하겠습니다. 남과 북의 이제 우리는 출발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무천을 내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쌓아나가야 저는 대한민국의 성공을 있는 날에 남과 진행의 전쟁의 제발을 갖고 상대방을 해치지 않는 교류와 교류에 나가는 세계적인 일관되게 운영하십니다. 그리하여 한반도에서 20세기의 유산으로 남아있는 냉전적인 말씀을 청소하고 남북은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지천하는 우리 민족이 하루도 잊어버리지 않는 공동을 전하는 가장 추천하고 효과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족 국결입니다. 공동명령을 사는 민족이지만 성인을 가지고 이어지는 사람은 꾸준히 걸어가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언제나 공동을 복고를 보도하라고 싶습니다. 저는 김정일 관련해서 김일성 수석의 서거한 때 우리 민족 원래의 민족이라 한인상은 기존 씩씩한 공성에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더 지적한 민족하고 대외적으로와 문제발전을 통해서 많은 걸 갖고 계신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지리적으로 만나는 서로 동행하여 공동의 가정을 지키고자 서로 힘을 합쳐서 제의하려 합니다. 앞으로 남북간의 행보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과 책임있는 당사자 간의 지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속적인 대화와 통해서 서로 이해를 높이고 믿음을 쌓아가는 협력과 함께 드디어 백두산에서 강화와 대동강에서 번영문제를 맞춰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풀어보는 복음이 동경하는 민족연구원 위원장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동을 우리 민족 스스로 여러 나라가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민족의 위원장께서 운동을 갖고 하셨을 때 우리의 문제는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깊은 감화를 받습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는 진실과 답장과 그리고 화해와 협력을 찾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세계에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애타는 정신으로 세계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시기라에 현대적으로 있는 인도적인 결과도 우리는 보여주게 했습니다. 남동부의 저는 지난 40여 년 동안 참으로 많은 일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남북의 화해가 있으며 그리고 동일의 헌신할 때는 저희들이 없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10년을 해결하는 것을 또 저희의 인생을 소망하는 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데 헌신하고 얼마나 힘을같이 가지게 왔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김여정과 저부터 남북을 서로 이해하고 평화롭게 공동공헌하는 기회를 가지는 데 합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세계의 평화를 가지는 서로에 대한 지혜를 나누고 이 땅에서 전쟁의 행보를 바라보며 교류하는 문제를 여는데 힘까지 보고 이제는 모두가 다르게 민족의 이익이 아닌 내일의 희망으로 역사에 연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역사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때에 김정일 위원장과 명함 선생님장 그리고 모든 예비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석사, 참석자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지천한 민족의 희망의 성취에 특별히 것을 기원합니다. 김정일 위원장 국적교제에서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의
남과 마련이었습니다. 우리 이 두 사람이 공동 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이날 밤 11시 20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 공동선언에 공동서명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 선언을 통해 남북은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간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산가족 왕래와 관련해 8.15의 즈음에서 흩어진 가족과 친척 방문단다는 데 합의하고 비전향 장기수 문제 등 인도적 문제도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이 서명한 선언은 또 경제, 문화 등 교류 활성화와 조속한 당국 대화 개최에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화의 축하입니다. 좀 보시죠. 그래. 저는 이정현 인간장의 평가 오늘 그 역사적인 정상화에 도출하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인도해주신 김정일 위원장 여러분과 감사합니다. 분열로 인하여 당하는 결의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통일 위협의 전환적 국면을 안아오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새 천년대의 분수령에서 민족 분열 사상 처음으로 되는 분남 순회 상봉을 마련하시어 7천만 결의에게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을 근본 정신으로 하는 6.15 공동선언을 안겨주시었습니다.
6.15 공동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조국 통일 운동이 자주의 궤도를 따라 전진하는 우리 민족끼리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으며 북남 관계에서는 놀라운 사변들이 연이어 창조되었습니다. 북과 남으로 갈라져 신음하던 우리 결의가 불보다 뜨거운 혈연의 정 속에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치고 분열의 잡초밭을 뒤엎고 원한의 분계선을 꿰주르며 끊어졌던 지맥이 하나로 이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분열의 장벽에서 끊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던 통일 행사들이 평양과 서울을 비롯한 북과 남으로 오가며 명실공히 민족 공동의 행사로 진행되게 되었으며 대화와 협력, 화해와 교류가 대세의 흐름으로 되었습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 불신과 대결로 얼어붙었던 북남 관계가 화해와 협력, 통일의 관계로 전환되고 이 땅 위에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 함성이 울려 퍼지게 된 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 천년대의 첫 기슭에서 마련해 주신 역사적인 북남 순회 상봉과 6.15 공동선언이 안아온 거대한 전변이었습니다.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온 남조선 땅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훈모와 친성의 열풍으로 세차게 끌어번졌습니다. 제가 2002년 8월 서울에서 진행된 8.15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했을 때였습니다. 대장군 북한남미 대표들과 서울 시민들이 한데 어울려 부르는 6.15 조국통일구호와 통일노래로 찬원쳤습니다. 그때 저와 자리를 같이 했던 남조선의 한교성 국회의원은 이런 꿈같은 현실은 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서 마련해 주신 6.15 선언이 독특으로 펼쳐졌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남의 민심은 한결같이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로 쏠리고 있다. 이남 민중은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서 서울에 오실 날만을 고대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서 서울에 오시어 서울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하시면 그날이 바로 통일이 된 날이다.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나도 힘껏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서울의 한 경기장에서 북남 축구 선수들이 통일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선수들과 남축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서자 수만 명의 관중이 일제히 일어서서 경기장에 떠나갈 듯이 조국 통일 구호를 외치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서울의 한 대학 교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서 6.15 선언을 마련해 주시어 막혔던 바닷길, 하늘길이 또 땅길이 열리고 오늘과 같은 희한한 현실이 펼쳐졌다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은 6.15가 밝힌 길을 따라 반드시 통일을 이뤄갈 것이다. 지금 그날이 보이는 것만 같다. 참으로 7천만 결의에게 평화와 통일 이정표를 마련해 주신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노고와 불멸의 업적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 영원히 구문자로 아려새겨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심장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온 민족이 한결같이 우러러 충성하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분열의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의 남조선 언론사 대표단의 평양 방문을 마련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지 지도의 길에서 쌓이신 피로도 보실 사이 없이 그들을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언론인들이 자국 통일의 길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자고 하시며 민족 대단결 대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그들은 절세 위인의 비범한 예지와 한없이 넓은 폭력, 뜨거운 인간애와 겸허하고 소탈한 풍모에 끌리어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지원 비서실장은 남북 정상회담의 대가로 단돈 1달러도 준 적이 없다고 대북 비밀 지원서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주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북한 측이 지난 2000년 3월 남북 정상회담의 대가로 10억 달러를 요구했고 박지원 당시 문광부 장관과 협의해 4억 달러로 합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실장께서
북경에서 2차 송부위원장을 접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의하면 사업별로 합의를 했다. 박지원 비서실장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단돈 1불도 북한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록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어떠한 처벌도 받겠습니다. 또 지난해 8월 일본인 요시다 다케시를 만나 금강산 육로관광과 경의선 연결의 대가로 북측에 2,4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의했다는 주장도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대납하거나 지불 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거절을 했고.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4천억 원 대출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지원 실장은 한 전 실장이 부인한 것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다음 주에 특별검사제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4억 달러 지원설 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해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그 뒷이야기, 알려지지 않는 비화를 취재하게 됐습니까? 예, 그 북한 노동당 간부 출신의 탈북자가 한 명 있습니다. 네. 이 탈북자는 상당히 많은 중요한 정보를 우리나라 국가 당국이라든가 언론에 많이 제공을 해왔었는데 네. 신변의 안전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공개는 돼 있지 않은 분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 정부하에서 보호하고 있습니까? 그럼? 뭐 보호하고 있다고 일단은 예,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정확하게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분이 먼 훗날에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다면 모든 것을 다 장성민의 시아 탱크가 됐든 네. TV에서 나와서 다 얘기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재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서 네. 저보고 대신 나가서 오늘 좀 얘기를 해달라 예,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오게 됐고요. 네. 그 당시에 6월 13일, 예, 그러니까 2000년 6월 13일 날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순안 비행장에 당시에는 네. 비행장이었죠, 공항이 아니라 그렇죠. 비행장에 착륙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그 화면을 보면 굉장히 이제 연호하는 북한 평양 주민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저기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저렇게 저렇게 열광적으로 사실 환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 연호 내용이 예. 과연 평양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저렇게 했느냐. 그때 그 A씨라고 하겠습니다. 그 노동당 간부 출신의 네. 분이 A씨가 저 현장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까지 저 현장에 있던 분이 나와서 증언을 한 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말들은 좀 숱하게 있었습니다. 그 평양 출신의 탈북자들이 네. 김대중 대통령이 왔을 때 남조선을 통째로 바치러 왔다라는 식의 그런 선전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는 저도 필드에서 많이 들어봤지만 네. 평양 저 공항 비행장 안에서 실제로 그런 확성기까지 들고 네. 선동을 했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거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예, 지금 순안공항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도착해서 내리려고 트랩에서 예,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밑에서 이렇게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공항으로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순간 트랩에서 내려오고 있는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공항에서 김대중이 백기투항하러 지금 북조선에 왔다 이렇게 확성기를 대고 정상회담을 맞이하는 그런 어떤 순간에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평양 주민들이 나와 있었는데 네.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외치는 것만 봤는데 그 당시 딱 외친 단어를 제가 이제 면밀하게 언론 보도를 다 봤더니 네. 결사옹이 김정일과 만세라는 단어가 남북한 이제 북한을 빼죠. 그러니까 남한 언론사들이 대부분 들었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당시 정부에다가 확인을 요청했어요. 그 김정일 결사옹이 만세만 나왔는데 김대중이라는 그런 만세가 나왔냐라고 하니까 통일부 관계자는 약간 좀 자신 없이 네. 나오기는 나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예. 아, 그러면 그 북한 주민들이 전부 김정일 장군 만세만 전부 열렬하게 외쳐댔다. 그렇습니다. 예, 그 와중에 이제 이 A 씨의 증언을 뒷받침을 해보면 네. 뒤에서 확성기를 들고 뒤에서 이제 선전선동을 하지 않습니까? 아, 주민들 뒤에서.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주민들 뒤에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선전선동을 해야지 주민들이 더욱더 세게 외치기 때문에 네. 트랩에서 내려오는 순간 김대중이 흰기 들고 북한에서는 백기를 흰기라고 합니다. 네. 흰기 들고 항복하러 왔다라고 뒤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쩔룩쩔룩거리면서 오는 김대중의 모습을 보라라고 굉장히 센 이야기까지 막 하는 거죠, 뒤에서.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더욱더
김정일이 실제로 김대중을 항복시켰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예, 그래서 더욱더 김정일 장군을 만세를 외친 겁니다. 아니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예. 정상회담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도 남북 첫 정상회담인데 그렇습니다. 확성기로 이 두 정상이 걸어 나오는 그 의전식장에까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국빈 정상회담의 그건 대단한 모독인데요. 두 번째 결례인데요. 그리고 이 한국의 대통령이 가는데 쩔룩쩔룩한 저 걸음걸이를 봐라라고 해서 인격 모독적인 그런 어떤 발언까지 했다 그런다면은 이거 참 치명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관계에 대해서 이제 저는 뭐 기자니까 네. 제 개인 감정보다는 여러 사람의 입장을 들어봤더니 대다수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네.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그 당시의 현장에서 쩔룩쩔룩거린다고 장애인을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내용을 했다는 거는 북한에서는 장애인을 그렇게 비하하는 발언을 마음대로 합니까? 상당히 장애인을 비하하고 상당히 욕하는 그런 테두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평양에서 장애인이 되면 그냥 지방으로 쫓아보내는 그런 나라가 바로 북한인데 네.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그렇게까지 그 당시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당히 치욕적인 역사라고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열렬하게 환호했었던 그 평양 그 시민들, 주민들은 환호를 했지만은 그 환호한 것이 김정일을 위한 환호였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환호는 아니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조선을 북조선에다 이렇게 바치러 왔다, 항복하러 왔다. 예. 그 마이크를 뒤에서 주민들에게 확성기를 틀어대니까 그것에 더 열광을 했다. 이제 통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었다. 그것 때문에 열광을 해서 김정일 장군에 대한 만시삼창 내지는 열창을 그렇게 열렬하게 환호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노동당 간부 A씨의 당시 상황은 상당히 북한 전역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네. 그 A씨에 따르면 그 당시 김정일은 완전 코너에 몰린 상황이었고 그 네. 당시에 뭐 대량 아사자가 나오고 북한이 상당한 위기감이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팩트 아닙니까? 그 와중에 지금 현재 이제 그 코너에 몰려있던 김정일을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으로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 네. 김대중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간에 그러니까 김정일은 그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네. 완전히 악용을 해서 아하. 기획, 연출 다 해서 선전선동에 이용했다는 사실이 이번에 밝혀진 것이죠. 아, 자신의 체제 강화를 위해서 오히려 정상회담을 내부 체제 강화를 위해서 선전선동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렇게 평양을 방문한 것은 패전 장군이 오는 것이고 본인은 앉아서 그렇게 통째로 남조선을 먹는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활보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완전히 그 패전 장군이라는 말도 좀 쓰기가 묘할 정도인데 왜냐하면 북한에서 장군은 오로지 김정일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완벽하게 김정일은 이것을 뒤엎는 효과를 철저하게 선전선동에 다 이용을 해서 단순하게 그 뭐 회담 결과 내용뿐만 아니고 그걸 다 떠나가지고 대북 송금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오는 순간을 네. 연출을 극대화를 시켜서 북한 주민에게 선전선동을 함으로써 네. 자신의 입지를 상당히 굳혀나가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이 평양을 이렇게 뚫고 들어갈 때 예. 북한을 포용하겠다. 예. 북한을 포용하겠다. 이 포용하는 입장에서 갔는데 그러면 김정일은 김정일 나름대로 남쪽에서 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본인이 맞아서 포용하겠다. 이런 자세로 지금 접근을 했다. 이런 식 같아요. 그 의미는 제가 좀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제가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뭐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에 어떠한 포용을 하러 갔는지 네. 어떠한 의도가 있었는지는 지금 또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에 대해서 좀 논의하기보다는 저는 철저하게 북한을 취재하는 기자로서 네. 김정일은 과연 어떻게 이걸 이용했을까라고 봤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올 당시에 네. 대북 송금 문제도 그 당시에 저희가 월간순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4억 5천만 달러를 받아야 되는데 수금이 안 됐다는 이유로 하루 연장을 했다는 것이 김은성 국정원 차장으로부터 진술이 나왔지 않습니까? 시비를 걸었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기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래 6월 12일 날 가기로 했었는데 네. 오지 마라고 하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못 간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지만 사실상 그 김은성 차장의 증언을 따르면 네. 수금이 덜 됐기 때문에 네. 오지 마라고 한 것을 김대중 대통령이 후에 알고 보니까 이제 후에 회고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니까 이제서야 13년 후에 밝혀진 사실이 네. 서울공항에서 모든 환송식까지 하고 나왔는데 네. 공항에서 접견실을 대기하고 있을 때에서야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인가요? 그분이 와가지고 네. 그
대북 송금 문제와 금수산 기념 문제죠. 지금 현재 그 김일성 시신이 보관돼 있는 네. 그 참배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북한이 연기를 시킨 건데 무기한 연기였습니다. 네. 오지 말라고 평양공항에서는 착륙 안 시키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일단 송금을 시켰는 것 같고 그 당시에 송금 문제는 해결됐고 참배 문제는 평양에 와서 논의하기로 합시다라는 그 대답을 받았다라고 네. 그 내용을 박지원 의원이 증언을 한단 말이에요. 네.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확고하게 이제 올라섰는데 그때 그러면 송금 때문에도 그렇고 그 김일성 시신 참배 문제도 그렇고 상당한 압박을 받는 입장에서 네. 거기다가 평양 공항에 내렸을 때 온통 김정일 만세를 연호하는 그 평양 주민들 사이에 섰을 때 심지어 그 와중에 김정일이 차 안에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라고. 네. 이것은 완벽하게 그러니까 김정일의 페이스대로 정상회담이 이렇게 몰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것은 결과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고록에도 나온 이야기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차 속에 느닷없이 이제 본인이 예. 충격적인 이벤트를 펼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타지 않으면 예. 동승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첫 마디가 뭐 오는데 무섭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물었다. 예. 그리고 무서웠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이런 이야기를 겁박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던졌죠. 예. 만약에 네. 장 의원님께서 대통령이신데 네. 북한에 정상회담을 하러 갔습니다. 네. 그런데 상대방으로 나온 사람이 누가 됐든 간에 네. 차에 타자마자 예. 예정에도 없이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동승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무섭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네. 과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죠. 예. 뺨을 때리죠. 예. 근데 네, 그 당시 사장없이. 그 당시 창문 열고 연대 던지죠. 그럼 장 의원님께서 그 밀어내요. 당시 정상회담을 했어야 되는데 네. 불행히도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후에 정상회담 대화록 네. 이 저희가 작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 대화록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때 국정원이 작성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의 대화록 중에 네. 발췌록이 그때 월간소에 특종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 대화록 안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화 내용도 들어있는데 네. 그 당시에 워낙 이슈가 NLL과 뭐 대화록, 뭐 대변인 노릇 이런 것 때문에 묻혀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할 자세가 돼 있다라는 취지 비슷하게 김정일이 얘기를 하니까 좌우관 김 위원장 존경합니다. 네. 민족의 뭐 탁월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개인으로서 네. 뭐 사석에서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한 나라의 정상으로서 이른바 정상회담을 하러 갔으면 그리고 전 세계에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김정일을 앞에 놓고 김 위원장 존경합니다라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과연 그게 할 얘기인지 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본심이 뭔지 모르겠지만 네. 김정일이 사실상 이것을 완벽하게 선전선동으로 다 몰아갔기 때문에 아까 공항에서부터 네, 북한은 자기 내부 체제 강화하는데 충분히 활용하려 했겠죠. 그렇죠. 예, 그 그리고 자체를. 아마 북한 정권이 수립한 이후로 네. 5억 달러에 이르는 돈이나 그 실물이 네. 북한 정권에 한꺼번에 들어온 케이스는 처음일 겁니다. 이게 네. 상당히 큰 돈이었고 상당히 큰 돈도 들어왔고 통치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고 이것을 뭐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을 만들든 간에 뭘 하든 간에.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 거의 죽어가는 김씨 왕조를 인공호흡기를 딱 달아준 셈이 돼버리니까 네. 돈도 주고 그리고 명예도 회복시켜주고 사실상 북한 주민의 마음도 배급 중단이 돼버리니까 네. 그 북한에서는 그 노동당이 어머니고 수령님이 아버지인데 밥을 못 먹여주니까 배급 없는 당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완전히 이까지 차 있었는데 불만이 많았었는데. 사실은 그때 이렇게 톡 치거나 방아쇠만 당겨지면 격파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 당시에 인공호흡기를 딱 꽂아줌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이 모든 형태가 우리가 지금 알고까지 있던 대구 송금만이 문제가 아니고 완벽한 연출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기사회생을 시켰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13년 후에야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 쳐다보는 남북 정상회담은 완벽하게 김정일이 자신의 연출 각본 주연 예, 그렇습니다. 시나리오 다 짜가지고 체제 강화하는데 활용했었고 식량 부족이었는데 북한 내부로부터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오는 그 주민들에 대한 불만 무마용으로도 충분히 활용을 했었다. 예. 그쪽에서는 그쪽 나름대로 꼭 먹고 알 먹고 다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시군요. 모든 것을 다 먹었죠. 그 네. 당시에. 그리고 당시 유일한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평양이 뭐 비누로 평양을 뭐 길바닥까지 닦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 농당 하위 간부 얘긴데요. 네. 그 당시 이제 길바닥 닦으면서 그때부터 이미 4월 달부터 이미 김대중이 남조선을 통째로 들고 이제 항복하러 온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이미. 그때 김정일이 처음으로 이 주한미군을 주둔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한미군 철수하자라고 하는 북한 측 주장은 김정일이
유언하고는 좀 달리 가는 겁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취지에 대해서 해석은 사기다? 예, 사기다? 해석에 예, 분분하지 차이가 있다? 않습니까? 예, 분분한데 그것을 주한미군 허용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도 명확히 구분해야 되는데 네. 김대중 대통령은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보다는 존경합니다라고 네.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정치적 수사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나중에 그렇죠. 또 보다 저희들이 디테일한 자세한 이야기를 또 한번 가지고 또 토론하도록 하죠. 오늘 자세한 말씀 내용은 월간선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